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 잔방입니다. 오늘은 클릭 한 번으로 내가 관심 있는 도서 목록이 있을 때 해당 도서 목록에 대한 자료를 검색해서 검색 결과를 자동으로 다운받고 엑셀 파일로 정리해주는 일종의 웹 크롤링에 해당하는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고자 하는 기능은요, 이렇게 검색어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뒀을 때 이 검색어에 대한 책들을 여기 교보문고 사이트의 검색 부분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그 결과 값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이 엑셀 파일에 시트 추가해서 UiPath, RPA, 업무 자동화, 잠마왕이라는 시트를 추가를 해서 이 내용을 추가를 하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웹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끌어오는 웹 크롤링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는 이 로봇 정책이라는 것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봇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봇이나 그 웹 크롤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책을 허용을 한다,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인데요. 여기서 설사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기능 구현은 가능합니다. 기능 구현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어떤 법적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되었을 때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해당 사이트에서 봇 정책을 허용하는지 허용하지 않는지는 꼭 확인을 한번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교보문고의 첫 홈페이지에서 맨 뒤에다가 슬래시 하고 로보트.텍스트라고 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로봇 정책을 알려주는데요. 모든 유저에 대해서 로그인이나 멤버나 마이룸 그리고 PDF에 대한 부분은 접근을 디스얼로우지만 그 이외에는 모두 얼로우 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서치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요 밑에 있는 유저 에이전트라고 해서 요와 같은 봇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다른 봇들이고요. 다른 봇들에게는 허용하지 않으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허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용을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교보문고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요와 같은 로봇 정책을 한번 다른 사이트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컴에서 슬래시 로봇.텍스트로 하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로봇 정책에 대한 것을 바로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다운받은 로봇 텍스트 파일을 보면 모든 유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언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로봇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를 잘못 적용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법적 분쟁으로 간다거나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봇 정책이 허용된 교보문고에서 찾고자 하는 키워드의 도서 목록을 여기서 검색을 하고 그 결과를 엑셀 파일로 자동 저장하는 이와 같은 작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iPath Studio X 띄우고요. 빈 타스크를 해서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책 목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타스크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타스크가 만들어지면 저희 UiPath 폴더 중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책 목록이라는 폴더가 하나 새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요 안에 지금 만들어진 새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만들었던 도서 검색어에 대한 엑셀 파일을 따로 만들어둔 것을 복사를 해서 요 폴더 안으로 일단 복사를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나중에 파일 착각하는 부분들이 좀 편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내가 읽어드릴 엑셀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고른 다음에 그 엑셀을 불러오는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se 엑셀 파일 요 끌고 오고요. 여기에 엑셀 파일은 폴더 선택해서 파일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도서 검색어 만들어져 있던 요 파일 그대로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해주고요. 변경된 내용 저장 요거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띄우고 교보문고 사이트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지금 바탕화면에 이렇게 교보문고 첫 사이트 이렇게 띄워두고요. 웹에 있는 유즈 어플리케이션 브라우저를 끌고 와서 이쪽으로 둡니다. 자동화 애플리케이션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하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바탕화면에 띄워놨던 요 교보문고 사이트 요 그대로 클릭해 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교보문고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끌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웹브라우저 안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엑셀 파일, 아까 전에 봤었던 도서 검색어 엑셀 폴더에서 요 첫 번째 줄을 제외한 두 번째 줄부터 해서 요 검색어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증가시키면서 값을 읽어 들어오고 시트 하나 추가하고 거기에 교보문고에서 검색한 값을 기록하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for each 엑셀로 요 값을 그대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불러왔던 엑셀 그대로 쓸 거고요. 그 엑셀에서 범위에서는 어떤 범위에서 가지고 올 것이냐면은
요 엑셀에 있는 것 중에 검색어라고 되어 있는 시트, 이 시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거고요. 이 엑셀 시트 이름이 검색어이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가져온 거고, 보시면 첫 번째 줄에는 헤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헤드 포함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헤더 포함 요거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각 행을 읽어드리면서 각 내용들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제 할 일은 웹 브라우저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을 하고 그 값을 읽어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필요한 값을 넣고 검색하는 부분, 이 부분을 만들어 넣어 볼게요. 이 부분을 만드는데 이거는 녹화 기능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앱 웹 레코더 기능, 이걸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동작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위에 요와 같은 창이 하나 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동작을 기록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검색하는 부분, 여기에다가 요 플러스 부분에 가면은 type into라고 돼 있죠. 저는 여기에다가 타이핑을 할 거기 때문에 type into 요거 클릭을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값을 넣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찾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앵커를 추가를 버튼을 클릭을 해서 요 옆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요 아이콘, 요걸 클릭을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체크박스를 누르면 아까 제가 텍스트 넣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텍스트를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UI pass, 요걸 먼저 좀 넣고 그대로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집어넣은 동작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면서 이쪽에 기록이 남습니다. 자, 그 다음 할 일은요, 요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클릭을 해서 해당하는 사이트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돋보기 버튼을 누르는 것에 대한 타겟을 가지고 오고요. 여기는 앙커를 추가를 해도 되는데 이 돋보기 아이콘 같은 경우는 보통 좀 잘 찾는 경향이 있어서 굳이 앙커를 넣진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체크 버튼을 누르면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찾아 들어가는 것까지 됐고요. 이제 이 페이지에서 할 일은 제가 여기 있는 값들, 정보들을 끌고 오는 것인데요. 그럼 이 상태로 일단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엑셀 이치로를 선택한 상태에서 방금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방금 작업의 내용들이 요 안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입력한 내용 UI 패스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만 살짝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클릭하면 아까 플러스 버튼이 나온 곳에서 커런트 로우에 있는 검색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각 줄에 있는 검색어 값을 찾으면서 그 다음 버튼을 누르는 요 동작까지 할 거거든요. 자, 그럼 클릭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 필요한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값을 가져오기 전에 검색한 값을 보관할 시트를 먼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엑셀에서 쭉 찾아보면 인설트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설트 시트를 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 아래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요 엑셀 시트 안에 시트 이름을 무엇으로 하나를 추가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것도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커런트 로우에 있는 검색어를 하면 현재 검색어 이름으로 시트 이름을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새 시트를 다른 이름으로 참조하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주면은 이게 나중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이곳에 집어넣으라는 게 명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도록 저장, 이걸 골라주고요. 요 이름을 만들어줄게요. 작업 시트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아까 전에 검색했었던 사이트에서 필요한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 위쪽에 있는 테이블 추출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으로 넘어오는데, 이 테이블 추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값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 이때는 테이블 추출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표 형태로 만들어서 값을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같은 값이 반복되는 형태가 아니라 단 하나의 값만 가지고 와야 되는 케이스라면은 이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요 왼쪽에 있는 앱 웹으로 가면 get text라는 게 있습니다. get text라는 걸로 또 하나하나 다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어요. get text를 이렇게 아래로 끌고 와서 봤을 경우에는 요 화면에서 타겟 표시를 하면은 여기 있는 값 중에 특정 값을 하나씩 이렇게 골라서 따로 가져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능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은 요 아래에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get text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테이블을 가지고 오는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하고요. 요거 삭제. 위에 있는 테이블 추출 다시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이제 값들을 하나씩 가져올게요. 먼저 저는 여기 있는 책 제목과 책 제목이 걸려있는 링크를 먼저 가져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설정 버튼에서 Automatic Extract of URLs까지 하면은 URL 정보까지 포함해서 한번 가져오게 되거든요. 요거 클릭한 다음에 Add Column 요거 클릭하고요. 요 책 제목 클릭. 테이블에서 열을 추출할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서 테이블을 한번 해볼게요. 예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표 형태로 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쭉 가지고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정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 처음에 내가 가져온 값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국내 도서 요만큼이 한 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보면 책 제목에 대한 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는 칸들을 다 이제 한 칸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세 번째 내용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리뷰하고 여기에 있는 값들을 그대로 한 칸으로 가지고 온 거고, 여기서 또 다시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칸만큼을 한 칸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즉 아까 전에 테이블로 가지고 왔을 때는 요 아래에 있는 요 영역 전체가 지금 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가져오고자 하는 거는 책 제목, 그 다음에 저자와 이제 출판사 요 일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여기 별점 정보, 그리고 금액 정보 이렇게만 가져오고, 나머지 뭐 배송 일정, 이벤트, 뭐 요 옆에 있는 버튼 이런 정보들을 제가 가져올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는 지금 현재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링크 주소도 같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삭제 버튼을 눌러서 내용들 모두 삭제를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체크 URL 가지고 오는 거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add 컬럼, 먼저 제목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아까와 똑같이 테이블에서 모든 걸 추출하겠냐라고 묻는데 이번에는 아니오로 하고요. 그러면 얘랑 동급에 있는 두 번째 걸 하나 더 고르라고 나와요. 그럼 동급에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두 번째 책에 대한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와서 자동으로 값을 만들어 줍니다. 아까 전에 URL에 대한 정보까지 가져오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URL에 대한 것까지 밑에 두 번째로 포함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설정 버튼을 들어가서 안에 있는 정보를 보면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책 제목 값이 제대로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요령으로 이제 더 여기 있는 그 저자 정보부터 요 날짜 정보까지, 그 다음에 리뷰 정보, 그리고 금액 정보 이렇게 가져올 건데요. 이 값들은 이제 연속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설정에서 그 continuous recording 요거 체크를 해주고요. 다시 한번 설정해서 이제부터는 URL을 더 가져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거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add 컬럼을 누르면 이제부터 연속으로 값을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저자, 출판사, 발간 날짜에 대한 정보 요거 한번 클릭을 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와 동급에 해당하는 거 하나 더 선택을 하라는 내용이 나와서 요 밑에 있는 요 내용을 클릭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럼 컬럼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죠. 그 다음 별점 클릭을 하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별점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이제 책값에 대한 부분 클릭을 해주고요. 두 번째 칸에 있는 책값에 대한 부분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고를 부분 다 골랐으니까요. 스탑 셀렉션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요 필요한 값들을 이렇게 추출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요 아래로 살짝 내려보면은 그 아래에 있는 책들에 대해서도 이 영역에 있는 값들을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표시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 상태에서 이제 요 컬럼 되어 있는 거, 컬럼 값 제목들을 한 번씩 쭉 바꿔줄게요. 여기 설정 버튼을 누르면 요 어떤 값을 가지고 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밑에 찍히는데 요 위에 해당하는 컬럼 값을 뭘로 할 건지 헤더를 정할 수 있어요. 요 헤더를 제가 원하는 상태로 정해 줄게요. 책 제목, 두 번째는 링크, 그다음 세 번째는 책 정보에서 세이브. 아까 전에 세이브를 안 눌렀더니 링크는 저장이 안 됐네요. 다시 이쪽 링크 저장해 줄게요. 링크 저장. 그다음 네 번째 값은 리뷰.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값은 가격.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그대로 이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이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는 부분 로직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로직에서 요것을 다음으로 추출이라는 게 돼 있어요. 어디로 추출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요 앞에서 만들었던 엑셀에서의 추가된 값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으면 바로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그 기능은 좀 제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도록 저장을 할게요. 작업한 정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시트 추가했고요. 집어넣을 값 만들어졌으니까 이 값을 요 시트에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자, 엑셀에 저 아래에 있는 write range 이걸 끌고 옵니다. 여기 두고요. 쓰는 내용은 클릭. 여기 저장된 값에 들어가면 방금 만들어 두었던 작업한 정보 요거 클릭해 주고요. 어디 집어넣을 것이냐? 클릭. 저장된 값 사용해 작업 시트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저장을 하고 요 엑셀 파일 닫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엑셀 파일을 다시 띄우고 그 다음에 새롭게 창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에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 검색어부터 해서 검색을 시작합니다. 검색된 결과 값은 이제 저장을 할 거고요. 저장이 되면 이제 두 번째 책으로 검색을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요령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책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작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닫았는데요. 다시 탐색기에서 제대로 작업이 되었는지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요. 지금 검색했었던 그 검색어에 따라서 시트들이 이런 식으로 다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각각의 시트들에 있는 정보들이 우리가 찾는 정보들이 이와 같이 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와 같이 클릭 한 번으로 관심 도서 목록을 검색해서 자동으로 정리하는 일종의 웹 크롤링에 해당하는 기능을 스튜디오 X를 통해서 구현해 봤습니다. 사실 크롤링을 하기 전에 이 봇 정책이라는 거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거는 꼭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고요. 봇 정책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기능 구현은 가능은 하지만 나중에 법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은 꼭 신경을 써서 이와 같은 기능을 구현을 해서 실제 업무에 활용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